네, 연력학 1법칙 5강이죠. 52쪽입니다. 자, 일단 이거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쵸? 그쵸? 온도부터. 온도가 뭐예요? 온도는 분자가 얼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뭐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절대 온도를 과학에선 써요. 이거는 나중에 화투에서 많이 쓸 건데, 어쨌든 절대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 온도는 그냥 우리가 쓰는 도시 있죠. 그걸 섭씨 온도라 해요. 거기 더하기 273이 됩니다. (273.15라고 돼 있는데) 그냥 273 정도 하고 맙니다 보통. 그래서 절대 온도는 단위가 K. 이거 고1 때 잠깐 봤죠. 3K 뭐 3000K 막 이런 거 할 때 봤죠. 그리고 도시에서 273을 더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사이드로 만약에 이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계산하는 문제로 잠깐 나올 수 있는 거고, 말고는 여기서는 잘 안 써요. 자, 근데 온도라는 건 여기서 중요하죠. 온도가 높다는 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결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왜 평균이라 하냐면 애들마다 운동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낸 게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서 운동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열은 뭐냐? 열은 열이에요. 에너지 전달이에요. 에너지 전달. 그래서 열은 스스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체가 이동하는 에너지. 그럼 열평형 상태는 둘이 붙여놓으면 결국엔 온도가 같아지잖아요. 그 온도가 같을 때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 부릅니다.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야,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이야? 얘 60도였어요. 얘는 예를 들어 20도였어요. 그럼 딱 중간인 40도에서 같아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특정 온도에서 같아지는데, 같아지긴 한다. 다만 그게 40도 중간인 건 아니다. 열기관은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장치고. 자,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저번 단원에 일 배웠죠? 네. 일은 뭐 곱하기 뭐예요? FS. 그쵸?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경우에는 잘 봐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있었어요. 얘가 이 피스톤을 이만큼 밀었어요. 그러면 얘가 한 일은 얼마냐?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가 한 일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가운데. 자, 근데 여기선 이제 압력이라는 압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단위 면적에 적용하는 힘을 압력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기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용하면 힘 곱하기 델타 L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쵸? 네. 근데 F가 PA예요. 압력 곱하기 면적. 즉 여기다 PA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A 면적 곱하기 이 길이가 뭐에 해당하죠? 그치, 부피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 P 델타 V다. W는 P 델타 V가 이제 기체에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W는 P 델타 V.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늘어나서 부피가 늘었대. 그럼 얘는 일이 플러스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피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을 받았다, 일이 마이너스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능? 그러니까 늘어나면 부피가
그러니까 1이 플러스다. 줄어들면 1이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그래프 중요하죠. PV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게 뭐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오면 왜 이 안의 넓이가 1일까? 위에 전체에서 아래에 빼서 그렇죠? 자, 일단은 부피가 늘어날 때 이 경우가 1번이죠. 1번의 경우에서 한 1은 이 밑넓이만큼 한 거예요. 이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부피가 줄었죠. 그럼 1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얼만큼? 이만큼. 즉 1번에서 2번을 뺀 게 결국 이 총 1이 되고, 그게 이 사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지? 이 사이 넓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그 사이의 넓이가 한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 내부 에너지도 해야 되네.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같은 거예요. 기체의 약간 역학적 에너지 같은 느낌이 내부 에너지인데 예. 그러면 얘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총합이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아까 기억나요? 혹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했던 거? 전 페이지 나왔었죠. 그럼 평균은 잘 봐. 예를 들어 여기 반에 4명 있어요. 평균 90점이래. 그럼 얘 총점이 몇이에요? 360이죠. 마찬가지예요. 자, 평균 운동 에너지다가 곱하기 전체 분자수 개수를 곱하면 얘의 전체 온도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뭐라 하지?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에서 전체 분자수를 곱하면 얘가 뭐다? T 전체 T,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사실 분자수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냥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 자, 그러면 결론 정리. 온도랑 관련 있는 거.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게 여기서 뭐 있냐면 첫 번째,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즉 그냥 V라고 해도 돼요. 두 번째, 내부 에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그냥 온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PP는 PBNRT 이게 원래 파2에 등장하는데 잠깐 설명할게요. P는 기체의 압력, 얘는 부피, N은 몰수입니다. 몰.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그런데 어떤 일정량의 기체에서 일정량이라고 하죠. 그럼 몰수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R은 상수니까 날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PV 곱한 값이 T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온도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 P 좌표, Y 좌표, X 좌표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 하나 더 쓸게. 세 번째. P 곱하기 V 값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 다 그냥 온도로 퉁쳐도 됩니다. 이제부터 비교시키니까. 됐죠? 예, 밑에 풀어볼래요? 잠깐.